누군가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릴 때 쉴 새 없이 공회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엔진 소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린 적 없으신가요? 자동차 공회전,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도 꼭 바로 잡아야 할 운전 습관이죠. 공회전을 줄이는 습관을 첨단 기술로 시스템화시킨 기후테크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에코PNC의 최성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ESGG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쥐지마을 이장님,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밀라노 3580님이 와 GG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이제 이준호 대표님 꾸준히 나오셔가지고 고정 팬들이 많으신데 먼저 그래도 시작은 최성진 대표님부터 네. 청취자분들께 오늘 이준호 대표님이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나오라고 한 것 같다. 간단한 소개를 부탁해야 한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PNC 최성진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자동차에 있는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공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많은 배기가스나 연료가 소비되는데요.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자동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회전을 줄이면 당연히 그 배기가스 배출이 줄겠죠, 그때. 배기가스가 보통 뭐 아무래도 뭐 이산화탄소? 어떤 점에서 이게 나쁜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오염물질들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황산물질, 미세먼지 네, 이런 것들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그 엔진을 꺼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줄여주고요. 그만큼 또 연비도 향상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매일매일 우리가 마시고 있죠, 이걸. 오영성 님도 최성진 대표님 만세, 최숙자 님도 다람쥐 이장님, 최성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다들 반가워하시는데 이장님은 오늘 특별히 에코PNC를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늘 나올 때마다 이 탄소 감축을 실천하는 건 기후테크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야가 이제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탄소 배출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수송 분야이거든요. 네. 모두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뀐다면야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겠지만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연기관차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내연기관 기존에 있는 차량에서 기술을 통해 갖고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사실은 탄소만 줄는 게 아니고 비용도 줄죠. 공회전을 이제 멈춘 순간만큼은 연료를 안 쓰기 때문에 되니까. 돈도 덜 쓰게 되는 거라서 이런 기술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리면 좋겠다 싶어 갖고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각 가정마다 연비를 줄이는 것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건 저한테 가장 와닿는 거는 미세먼지가 준다. 괴롭죠, 미세먼지. 네. 최성진 대표님 이런 기술 개발을 하신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DJ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이 제품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요즘은 기후위기 시대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량을 줄이는 게 이슈가 돼서 사실 그런 쪽으로 더 집중하고 있고요. 사실 차량 관리 측면에서도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뿐만 아니라 엔진의 수명도 단축시키고요. 배터리도 소모도 많이 되고요. 네. 또 오일도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 택시 회사에서 택시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엔진을 보충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차량의 내구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공회전 제한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회전을 줄이자가 아니라 자동차의 그 불필요한 공회전을 차단하고 네. 데이터 기반으로 탄소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제품이 완성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제품을 해서 기후 변화 위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정량 분석을 한다. 이거를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밀라노 3580님 최고예요. 최고. 걸어 다니는 어른들이야 피하면 되지만 자동차 배기통 높이의 유모차에 앉아 있는 아기들은
아기들이 마시는 배기가스는 정말 우려스러웠습니다. 이 기술을 전 세계로 보내죠. 그러셨는데 네, 이탈리아에서 좀 수입해 주세요. 공회전 제한 장치라고 하셨던 그것의 작동 원리가 어떤 걸까요? 네, 그 화면에 보시면 네, 보이는 순서가, 라디오에 지금 나갑니다. 네, 나옵니다. 수소가? 순서가 나오는데요. 순서요. 네, 다음 장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저희가 차량이 멈추는 모든 순간,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고요. 그때 저희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속도가 0이 되고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다 놓으면 자동으로 엔진이 꺼집니다. 아, 네, 그리고 장치는 단순히 엔진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LTE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 네. 네, 그래서 초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저희 데이터 센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인터넷이 연결된 모니터만 있으면 네. 실시간 저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그 위 화면 첫 번째. 네. 첫 번째 화면이요. 네. 그 거기에 앞으로 가면 에코PNC IS 작동 현황 그거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럼 인터넷에 연결이 됩니다. 네. 에코PNC 저 위에 작동 네, 현황을 네. 눌러보면요. 네, 예.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택시 지금 6대 장착을 저 해서 실시간인데요, 지금? 네, 실시간입니다. 아, 네, 네, 네. 지금 택시들이 운행하면서 공회전을 안 하는 겁니다. 멈췄을 네, 때. 그때 네. 데이터가 저감량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연료가 얼마나 저감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6시 52분 37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혼자 하면 네.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장치 안에 국토부에서 인정한 그 차량 운행 기록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장착해서 공회전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으며 저희 장치로 인해서 또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요. 그래서 네. 공신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그러면 연비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궁금한 게 많으시죠? 저희 음악을 듣고 5부에서 이준호 GG마을 이장님, 에코PNC 최성진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자동차 공회전 줄이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준호 GG마을 이장님 또 에코PNC의 최성진 대표님과 함께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4부에서 연료는 그러면 얼마나 절감되냐 이거 여쭤보기 전에 우리가 끝났잖아요. 빠콩님이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지난달 이번 달 관리비 받고 지난달 난방비에 다들 지금 혼비백산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빠콩님은 옆에 우리 집 많이 나왔다 했는데 옆에 신세가 있는 집에서 72만 원이 나왔더라 그러시는데요. 다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 연비도 정말 아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공회전 제한 장치 이걸 도입하면 연료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현황판은 택시가 운행되는 거였는데요. 네. 그 택시들이 하루 평균 공회전하는 시간이 무려 4시간 23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4시간 23분을 그냥 서 있는 거죠. 네. 여기에다 적용을 해보면요. 그 기후변화 연구에 관한 그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표된 자료 중에서요. 그 택시, 그러니까 1600에서 2000cc의 차에서 그 1분 공회전하면 발생되는 열을 감할 수 있는 연료량이 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 아까 시간에 대입해 보면요. 하루 평균 5.19리터를 네. 줄일 수 있고요. 한 달을 25일이면은 129.69리터. 1년이면은 1556.25리터입니다. 네.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저께 저희가 1,100원이 오늘은 1,180원이더라고요. 1,100원에 계산을 했습니다. 네. 네, 그걸로 계산하면 한 1년에 155만 6천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비는 계속 오를 테고 이게 한 대가 이런 건데 택시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으니까 이게 그냥 설치만 하면은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이만큼 절감되고 탄소는 얼만큼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탄소 저감은요, 하루에 10.46kg을 줄일 수 있고요. 한 달이면 313.74kg, 네. 1년이면 3.14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그 30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6.6kg라고 합니다. 공회전 제한장치로 택시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면 그 30년산 소나무를 하루에 1.5그루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고요. 1년이면 476그루를 심는 식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대가요. 한 대입니다. 한 대가 1년에 476그루 소나무, 30년산 소나무.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연비보다 더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 절감에 진짜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이 지금 실제로 적용되고 있나요? 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부산 신항에 그 컨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큰 네. 컨테이너를 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24시간 운행을 하는 차들인데요. 그 차 154대에 장착을 했는데요. 했더니 무려 이산화탄소 매출이 20% 줄었고요. 연료 소비도 20%가 줄었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였는데요. 네. 이 차들이 한 달에 유류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공회전 제한장치를 장착하니까 한 달에 유류비가 60만 원이 대당 줄게 됐고요. 네. 154대니까요. 한 달에 유류비만 9,200만 원이 줄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돈인데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사실 호주에 있는 기업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신항의 그런 그 신항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항만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 선적 차량에 이 장치를 도입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군요. 이제 왜 모시고 왔는지 제가 이해가 아주 잘 되는데 그래도 이장님께서 기후대응 측면에서 이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방금 그 최성진 대표님이 수치적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를 이제 한 대를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동차가 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죠. 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일종의 한 대를 기준으로 하면 작아 보이지만 이게 모였을 때 굉장히 큰 저감 효과를 그 탄소만 저감되는 게 아니라 비용도 줄이고 자동차의 어떤 이 수명도 좀 네. 개선시키고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여러 기업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되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탄소를 대한민국이 줄여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뭐 몇백만 톤이다. 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소를 줄였으면 그게 줄인 거가 데이터로 확인이 돼야지만 맞아요.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후테크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거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시스템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그 줄였다라는 거를 누군가 한 제3자가 이렇게 검증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정말로 줄인 게 맞네. 이런 방식으로 다들 체계가 맞아요. 갖춰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모시고 오신 기업분들이 다 데이터로 이게 정량화가 되게 하려고. 정량화가 안 되면 네. 줄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제 최성진 대표님 그럼 이런 공회전 제한 기술이 연비도 절감하고 탄소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그 차량 수명도 연장시키고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게 교통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렇죠. 그 배기가스가 밀폐된 공간이나 정체된 도로에 쌓이게 되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맞아요. 차량 안에 앉아 있으면 이게 답답해져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하차 시에 엔진을 끄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끄지 않는 경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차량 내부에도 대기 오염 물질이 축적되면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님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또한 운전자들의 집중력 향상과 피로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공회전 시 불필요한 엔진 소음과 진동이 지속되면 운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공회전 제한 기술은 연료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건강 그리고 안전 강화 그리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까지 이렇게 일석삼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의 건강 보호. 진짜 어린이들 그 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그걸 안 끄면은 계속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진짜. 교통 안전 강화,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장치가 없는 기존의 차량들 공회전 문제는 이걸 어떻게 차량에 그냥 부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 차량이나 다?
어떻게 되나요, 이게? 네, 대부분의 차량에 모두 장착이 가능하고요. 공회전 문제를 개선하려면 저희 장치를 장착하면 100% 해결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미국의 같은 경우에도 경찰차에다가 이 공회전 제한 장치를 장착했었습니다. 네. 물론 저희 제품에는 다른 제품이었지만 연간 1,500리터 연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고요. 대당입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에 공회전 제한 장치를 아예 부착해서 나오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국민들도 이 공회전 제한 장치, 스탑앤고라는 기능을 외국 수입차들의 그 고급차에서 먼저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라노님이 스탑앤스타트, 스탑앤고죠. 그 기능에서 좀 더 나아간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 순정 스탑앤고 같은 경우에는 엔진만 꺼지고 에어컨이나 온풍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 개선됐고요. 네. 엔진이 꺼지더라도 에어컨과 온풍이 다 나옵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밀라노님.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대표님 회사에서 아까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 나올 때 보니까 서울시하고 뭘 같이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업이나 협력하는 지자체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정말 다양한 지자체에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 서울시 그리고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택시 운송 사업조합, 그리고 저희 그렇게 4장한 업무 협의를 체결했고요. 네. 공회전 제한 장치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요, 서울시가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담당하고 있고요. 택시 운송 사업조합은 실증을 위한 택시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또 저희는 공회전 제한 장치를 공급하고 서울연구원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제주도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원주시도 그렇고요. 노원구도 있고 다양한 지자체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 제주도, 노원구, 원주시 나오니까 여기 네. 다 탄소 절감에 좀 적극적인 지자체에서 확실히 이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밀라노 3580님이 이탈리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으면은 여기 우리 최성진 대표님하고 가까운 관계인가 하고 오해를 했겠습니다. 여기 문자를 역시 신호등 대기에 서면 모터가 꺼지는데 가끔 도로 정차할 때 어느 정도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면 꺼졌던 모터가 다시 가동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이 최성진 대표님네 이 제품은 에코PNC의 제품은 모터가 꺼져도 에어컨이 계속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상관없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게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에코PNC. 네, 그 제품이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손바닥만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장착하면 한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차 바꾸시기 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음악 나갈 때 좀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협력 중인 지자체들이 있는데 통학버스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통학버스도 하루 공회전율이요, 보통 평균 2시간 정도 아하. 됩니다. 그래서 연료 절감도 되고 탄소 저감도 되고 또 그 외에 저희 제품은 어린이들이 승하차 할 때 문이 열리고 닫히잖아요. 근데 그때 기사님들이 시동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내려면은 문을 닫고 출발하시는데요. 저희 네. 제품은 속도가 0이면 시동이 꺼지죠. 그리고 문이 안 닫히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사고, 문게임 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동을 완전히 안 끄고 문을 열고 아이들이 내리면서 사고가 생기니까 또 운전하시는 분은 빨리 가야 되니까 시동을 못 끄고 이러는데 네, 이게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네요. 근데 이장님 탄소 배출권 측면에서 볼 때 공회전 제한 기술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항상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자발적 탄소 그게 시장. 메인이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감축이라는 게 뭐 대규모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화석 연료를 뭐 그린 에너지로 바꾸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은 온 이제 국민이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네. 탄소를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운동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재단도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뭔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딱 들어도 아 저거는 진짜 말이 되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측면에 이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재단에서는 이제 이게 탄소가 정확하게 얼마가 감축이 된다라는 거를 인증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국가의 탄소 감축에도 좀 기여할 수 도움이 있게끔 되고.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최성진 대표님 앞으로 네. 그러면은 공회전 제한 기술이 우리 탄소 국경세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할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절감하는 기술인지 제품인지 절감했는지 재생에너지 썼는지 막 여러 가지가 이제 규제가 걸릴 텐데 이런 규제에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네,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탄소 저감하는 저감량을 정과정 평가를 통해서 인증 중에 있고요. 네. 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는 그 방법론이 가능하다는 사전 검토도 마쳤습니다. 네,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데요. 공회전 계한 기술은 그 운송 및 물류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직접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이죠. 공회전을 제한하는 거니까요. 네. 사실 전기차로의 전환도 내연기관차를 멈추기 위한 건데요. 중간중간 멈추는 것도 모으면 정말 태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차량이 공회전하는 동안 불필요하게 배출되는 그 CO2량을 줄이면요. 기업이 자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회전 제한 기술을 도입하면 실질적인 탄소 절감 효과를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실시간 현황판 보신 나왔던 것처럼 것처럼요. 볼 수 예. 있습니다. 결국 CBAM과 같은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단순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회전 제한지 기술은요, 그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이니까 우리 얼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하는 게 명쾌하게 드러나면 탄소 국경세 같은 규제에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음악 나가는 동안 최성진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오늘의 기후 나가면 진행자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특별히 뭐 질문이 있어서 그러셨던 건 아니죠. 네. 지금 거의 다 끝나가지고 앞에서는 있었는데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성진 대표님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그 단순히 공회전 제한 장치를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시장의 확대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공회전을 하는 탑3가 뭔지 아십니까? 탑3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버스는 있을 것 같아요. 버스. 네, 대중교통이죠. 그 택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택배 차량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외 물류 차량들, 물류 대기할 때 사용하는 그 차량들이죠.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탑3에 저희 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을 좀 확대하고 싶고요. 네. 이를 통해서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듬까지 제공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 시장의 진출인데요. 먼저 밀라노님이 계신 이태리부터 이탈리아. 네. 네. 그리고 이미 탄소 중립과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저희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국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밀라노님이 또 안 그래도 이렇게 쓰셨어요. 해외에서 좋아하는 한국 소형차에 이 기능이 실리면 판매 경쟁력이 커지겠어요. 이곳 사람들은 연료 전략과 환경 지키기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밀라노님 진짜 이탈리아 계시기에 망정이지. 한국에 계셨으면 에코피엔시 비밀 직원이었나 그랬겠습니다. 이장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늘 하여튼 뭔가 좋은 이 기업을 소개하려고 좀 열심히 찾고 있는데 네. 불현듯 드는 생각은 이 좋은 기술들을 실제로 도입한 기업이든 지자체든 그런 곳에서 오늘의 기후를 통해서 알게 된 기술들 몇 개를 이렇게 도입을 했더니
우리 지자체가 이만큼 탄소 감축과 이런 도민의 뭔가 좋아졌다. 네. 그런 사례를 소개하는 순간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그래요. 오늘 모처럼 밝은 뉴스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준호 쥐지마을 이장님, 또 에코PNC의 최성진 대표님이었습니다. 탄소 절감, 연비 절약 다 좋은데 저는 귀에 꽂혔던 게 학교 통학버스, 학원 통학버스 그 끼임 사고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많이 마음에 와닿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